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원주 출신 하석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요지를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시 함께 매각을 추진했던 농지 매매 계약 체결과 관련된 최종 정산금 잔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둘째, 강원도의 공중보건 정책은 사전 예방 차원의 예방 접종 지원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도가 도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관련하여 강원개발공사는 38억 원의 최종 잔금을 못 받아서 매수회사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였고, 작년에 중재 판정 결과 최종 정산금은 15억 4천만 원, 올 10월 31일까지 이자가 3억 1천만 원, 또 중재 비용으로 강원개발공사가 1,800만 원의 중재 비용이 부담이 되어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5월 2일 중재심리 1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농지 내필지 잔금 6억 원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계속 잔금 기한 연장을 하지 말고 계약 해지 후 제3자 매각 추진이 필요했는데 잔금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손실 금액이 커졌습니다. 해당 토지가 농지여서 일반인에게 매각하기에 2023년 9월 17일 해당 농지는 전에서 임야로 지목 변경 후 2024년 8월 12일까지 잔금 지급에 대한 2차 기한 연장을 하고 그 올 8월 30일로 또다시 잔금일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제는 전에서 임야로 바꾸어 당초 공시가 대비 25% 수준으로 하락해서 매수자에게 잔금을 못 받고 계약이 자동 해지된 후 제3자에게 매각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네, 기조실장 의원입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또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고 계세요. 이번 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가 국정감사인데 새 정부 들어서 첫 국정감사니만큼 잘 우리 강원도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시장님, 우리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할 때 그때 당시에 농지 내필지도 같이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죠? 예. 네. 아마 별도 계약으로. 예, 별도 계약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내필지인데 저게 이제 6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아마 저기 개발하면서 어떻게 요 특별하게 몇 배째 안 되는 면적이 아마 개발계획 포함 안 돼서 농지로 잔존이 된 것 같고요. 또 매각 과정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큰 알펜시아 전체 해당 개발 용지만 판매가 되면서 이 나머지 별도 한 몇 필지에 대해서도 별도 계약으로 해서 이제 KH 강원 개발에 아마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농지 계약서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집행부에서 주지를 않았었어요. 저기 양수도 계약서를, 농지에 대한 내필지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를. 우리가 이제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전, 답, 가수원의 다른 지목으로 이미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해당 부지는 이제 전이었는데 저게 이제 임야로 바꿨습니다. 그죠? 2023년도 9월 27일 날 이제 지목 변경이 됐습니다. 중간에 이제 단순히 계약만으로 임의로 지목 변경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행정 절차와 인허가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등기부 등본에 지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정당한 허가와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그게 이제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게. 제가 보니까 지도상에서 보니까 사실은 임에 가까운 땅이 맞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에서 임야로 바꾸는 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을 KH 강원개발이 살 수는 없으니까 농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매각을 할 거면 임야로 변경해서 매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변경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KH 강원개발이 실제로 이제 자금 사정으로 계약금만 납부하고 잔금은 납부하지 못하다가 자동으로 계약 해지되면서 계약금만 강원도로 귀속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 이제 지목 변경은 토지의 용도와 이제 재산 가치를 이렇게 이제 크게 바꾸는 겁니다. 이제 올 8월 말까지 저게 이제 계약을 했는데 지금 8월 말에 자동 해지가 된다고 공문은 왔는데 어떻게 자동 해지가 됐습니까? 네, 9월 후에 미납이 지속돼서 자동 해지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약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계약금 기속과 함께 이제 토지의 지목 상태가 지금 이제 전에서 임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그 공시지가가 저 내필지가 3억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임야로 바꿔지면서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상당히 이제 손해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KH 회사가 해지가 됐으면 제3자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사실 제3자가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게요. 그 알펜시아 그뭐 골프장 부지 안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출입이 불가능한 땅이거든요. 결국은 이 땅은 애초에 KH 강원개발에 팔을 수밖에 없는 땅이고 왜 저는 KH 강원개발이 왜 애초에 이걸 할 때 전후로 해서 임야로 매각 부지 공도를 한 다음에 계약을 했으면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때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갖다 농지에 계약해서 나중에 결국은 계약을 끝까지 하지 못했는지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엔 KH 강원개발과 강원개발공사가 약간 서로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임야를 전이나 대지로 이렇게 지목 변경을 해서 뭐 건물주가 그렇게 흔한데 지금 이제 전에서 임야로 특이하게 지금 된 거거든요. 그리고 계약과 함께 중간에 지목 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산지 전용 허가 같은 것은 그럼 매도인이 합니까? 보통 매수인이 합니까? 지금 계약은 그냥 두 계약 상대방 간의 그냥 계약행 민법상 계약이고 사실은 농지 용도 변경은 이제 공법행위잖아요. 예. 이게 결국은 이제 매도인이 해야 할 의무를 계약 조건에 담았기 때문에 아마 임야로 변경을 해서 잔금 납부일까지 그걸 해주기로 했고 예. 해줬는데 불구하고 아마 끝까지 그 잔금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강원개발공사도 약간 좀 뭐 땅값이 하락한 상태이고 상대방도 그걸 매수하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 약간 서로 예, 손해를 어쨌든 보는 결과적으로 상황입니다. 볼 때는 네. 이제 우리 그 매수회사에도 못 팔고 지금 지목은 변경이 됐고 공시가는 하락이 됐고 그 땅은 맹지고 어느 누가 이제 살 수도 없어요, 그죠? 네. 그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 실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제 조금 서로 저희 강원개발공사도 매각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서 이전보다는 뭐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이 땅은 KH 강원개발이 결국 나중에 그쪽 알펜시아 그 전체 부지를 매도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이 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이걸 매입을 해야 할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향후에는 또 서로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 이제 매매 계약을 할 때는 이제 전임 도정에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공시지가 하락하는 그 지목 변경 그다음에 무슨 그 잔금 치료 이런 과정은 현 도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계약을 체결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런 상황이면 그 이제 매각 대금 못 받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의혹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소극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실장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계약하면서 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한상사 중재원에 대한 중재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펜시아를 팔 때 그 마지막 잔금을 60억을 못 받았는데 22억은 받고 38억은 이제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매수회사가 38억을 또 다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대한상사 중재원에 요청을 했고 결국은 이제 원금 15억 약 한 15억 얼마 정도 되고 10월 31일까지 이자가 한 3억 얼마 정도 되죠. 그래서 한 18억 정도 되고 또 중재 비용이 양쪽이 1,800만 원 얼마씩 해서 이제 3천 몇백만 원인데 어떤 강원개발공사가 한 1,800 몇십만 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혈세가 이제 낭비가 된 거거든요, 이게 그죠? 맞잖아요, 기자님, 그죠? 네, 뭐 근데 어쨌든 정상금 중재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또 그 볼 현재까지 수도 이제 있습니다. 아무것도 네.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 우리 이제 실장님께서
현재까지의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8차까지 갔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네. 지금 최종 전산금에 대해서는 지금 한 5차례 중재 심의 절차를 진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가 결정이 돼서 지금 총 38억 원 중에 15억 4천만 원이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8억 원은 납입하고 지금 나머지 잔금을 지금 납입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문제도 앞전에 그 농지 잔금 못 받은 것처럼 우리 또 도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소극적인 행정이라 또 밖에 또 볼 수 없어요, 그죠, 시장님? 우리 시장님 그 앞으로 우리 이 특별히 이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그 현 도정이 이제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적극적인 또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복지보건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예, 국장님, 그 이제 제가 이제 대상 포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 예,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제 대상 포진에 대한 질병이 이제 가벼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조금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대성포진에 걸려봤었기 때문에 네.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좀 심각할 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국장님한테 대상 포진에 걸려 보셨나요? 안 걸려 보셨나요? 여쭤보려다가 또 이 신상과 관련돼서 여쭤보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심각한 후유증이나 또 실명, 죽음에 이르는 질병은 틀림없어요, 그죠? 네. 네, 대상 포진 경험자는 이제 뇌종증, 치매, 심혈관 질환 질병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도 나와 있고, 또 반면 대상 포진 그 접종자는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이렇게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3%, 치매 발병률은 또 20% 낮아진다는 또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이제 나왔습니다. 이 고령층이 이제 대상 포진에 걸리기 쉬운 고위험군은 맞아요, 그죠? 네. 네. 그 대상 포진 우리 도민 중에서 이제 65세 이상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이라도 대상 포진 예방 접종 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필요한데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렵다 그런 거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시군에서 지금 지원하고 네. 있는 것과 중복적인 문제,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백신 접종했을 때 2회 접종비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시중 가격을 보면 최소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드는 걸로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각 지자체에서 사회보장 협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지금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접종비 35만 원을 지원한다고 35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인데 그러면 자부담액 25만 원이 생깁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래서- 기타 또 질문할 수 있는 제 질문 내용에 그 답변하시면 돼요. 네. 그 이제 대상 포진 지원과 관련된 그 조례안이 이제 의원 발의로 3번 있었습니다. 2번은 부결됐고, 한 번은 부결, 한 번은 보류된 걸로 알고 그 있습니다. 2번은 부결됐고, 한 번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잠시 이제 보류가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하려고 했던 그 조례의 비용 추계 알고 계시죠? 네네. 그죠? 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이제 대한감염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 연간 1,500억 원 이상이 이제 그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장님 생각하실 때 그 예방 접종
예방 접종 투입 비용이 큽니까? 아니면 추후에 사회 비용 이제 투입될 사회 비용이 큽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근경색이나 뭐 뇌졸중 이런 발생 위험이 낮춰진다. 이래서 의료비 절감 효과가 연간 1,500억 원이라고 좀 전에 네.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료 집행된 현황을 받아봤을 때요. 최근 4년간 대상포진 진료비 그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50세 이상 인구 중에 최근 4년간 진료 인원이 48,987명, 그러니까 50세 이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하면 50세 이상 인구, 저희 도내 50세 이상 인구의 1.5% 정도가 대상포진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1인당 진료비가 25만 원, 그리고 실제 본인 자부담은 7만 5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아니, 지금 이제 제가 질의한 요지는 네. 우리가 예방 접종 투입 비용이 큰지 추후에 투입될 사회 비용이 큰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결국 이제 투입될 네. 사회 비용이 이제 크다는 거예요. 네? 그죠? 투입될 사회 비용이 이제 크다는 거를 이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데 본 의원이 지난번에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대상포진 접종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우리가 성인 4대 백신, 대상포진, 또 폐렴, 독감, 백일의 백신 이런 백신을 접종을 하면은 예방 접종 지원 비용 투입 대비 19배의 사회 편익을 창출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대상포진 백신이 사회 경제적 손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 드리는 건데 우리 강원도는 이제 서울, 경기 이런 데 비해서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또 필수 의료 체계 구축 차원에서도 이 사전 예방이 아주 엄청 중요한데 반드시 이렇게 크게 소요될 사회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중요한 정책이라고 이제 강조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강원도의 경우 기초단체에서 제각각 생백신 접종 지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원주는 맞습니다. 이제 사백신 도입을 올해 했죠. 네. 그죠? 네, 올해 맞죠? 7월부터 올해부터 하고 7월부터 있습니다. 했죠. 자, 시군별로 빠른 지역은 2017년부터 원주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지원 사업을 실시했는데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생백신 지원 사업 대상포진 예방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까?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도내에 50세 이상 우리 도내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 완료 인원, 우리 도내에 50세 이상 예방 접종 완료 인원이 한 7만 9천 명이 됩니다. 네, 10% 정도입니다. 그죠? 7만 전체 9천 명 인구의.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대상포진 진료 인원은 2023년, 2024년 뭐 자료 주신 건데 네, 네. 진료 인원 점점 늘어나요, 그죠? 예, 예, 조금씩은 2023년도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8,370명이 대상포진 접종 진료 인원이고 2024년도에는 8,646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접종 완료 인원은 많은데 그러면은 접종 진료 인원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늘어난단 말이에요. 대상 인원은 인구수인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크게 늘어날 수는 제가 볼 없는 거죠. 때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 백신 지원이 효과가 있으면은 대상포진에 걸리는 환자 수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의원님 아까 제가 먼저 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자료 거기에서 실제 50세 이상 인구 중에 네. 10%가 이미 이제 예방 접종을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대상포진에 걸려서 진료를 받은 인원이 4년 동안 아까 4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그걸 연평균으로 나눴을 때는
전체 50세 이상 인구의 1.5%에 해당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실제 그 진료비에 1인당 투입된 진료비가 25만 원인데 자부담액은 7만 5천 원이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예방 접종비가 지금 400신으로 했을 때 2회 접종하는데 최소 35만 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저희가 그 사회보장 협의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0만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25만 원은 저희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0만 원밖에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25만 원이 생겨서요. 지금 원주하고 영월이 생백신, 사백신을 선택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영월은 10월부터 추진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만 원주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예방접종 지원을 시작을 해서 4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전체 600여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중에 4백신 접종은 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부담 25만 원 정도, 물론 이제 어느 곳에서 예방접종을 하느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자부담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또 질문 답변할 또 기회가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효과성이 떨어지는 이런 백신 지원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좀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백신 접종 지원의 그러니까 효과성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대상자들 중에서 대상 본인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이 통계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도내 시군들이 일관되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대상 포진 접종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백신 접종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 이후에 이제 관련 부서에서 이 대상 보진 접종 지원에 대해서 어떤 이제 후속 조치가 없었어요.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시군에서도 시군의에서도 그 기초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나면은 그 발언을 어떤 취지에서 그 의원이 발언을 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든지 이렇게 와서 설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그 제가 대상 보진 이거 5분 발언한 다음에 설명도 없고 어떤 후속 조치도 없었어요. 참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6월 달에 5분 자유 발언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8월 의원님께 그 바로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 못 드렸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8월에 시군 의견 조회를 했었습니다. 아마 자료 갖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제 시군에서는 시군과 이제 도에서 중복 문제 그러면 이제 도민의 입장에서는 도의 지원을 받을 것인가 시군의 지원 받을 것인가 이제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이제 우리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2번에 걸친 조례 발의를 했어요. 네. 아시죠? 네. 네. 우리 부서에서 그 해당 정책 추진은 반대할 수가 있어요. 반대할 수가 있는데 그 비용 추계는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비용 추계는 2023년도에 그 조례 발의할 때 1,500억 원이 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비용 추계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아실 거예요. 백신 단가부터 지원 대상까지 완전히 계산이 엉터리였습니다. 일반 소비자가가 60만 원으로 계산해서 65세 이상 전 도민을 대상으로
또 백신 접종 지원, 접종 완료자까지 다 포함해서 중복 계산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비용 추계가 당시 우리 지역 뉴스에도 나왔어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또 그때 그 조례가 반대할 때, 부결될 때 있었던 일은 차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 오고한 얘기는.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2024년도에 보훈 대상자 4백신 접종 지원 조례 때 똑같이 6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3만 9천 명. 그리고 접종 지원율을 100%로 계산했어요. 접종 지원율 100%가 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때 우리 접종 지원율이 한 40몇 프로, 40한 5% 되고 독감이나 인플루엔자는 11월 달 요때 우리 어르신들 많이 맞으니까 8, 90% 됩니다. 보통 접종 지원율은 50에서 60%를 계산해야 되는데 100%를 계산해 가지고 작년에 보훈 대상자 접종 지원할 때도 235억이라는 든다는 엉터리 비용 추계를 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문위에서 심의할 때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그 요약 정리된 자료를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국장님 저기 23년, 24년, 25년 그때마다 소요 예산 추계를 할 때에 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23년도에 추계를 할 때는 65세 이상 전체 도민에 대해서 예방 접종률 70%로 해서 단가는 60만 원으로 2회 접종에 60만 원으로 산출이 된 금액이었고요. 24년도에 했을 때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접종률을 100%로 한 게 맞습니다. 아니 그 단가를 60만 원을 하면 안 네. 되고 단가 60만 원은 그건 그 일반 소비자가예요. 소비자한테 파는 게 60만 원이지 여기 계산할 때는 6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이게 낙찰가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게 뭐 보통 10몇만 원인데 15, 6만 원, 뭐 16, 7만 원 되는데 그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지 60만 원으로 계산해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맞은 사람 다 중복 계산하면 1,500억 원이 드는 거 당연하죠. 그럼 당연히 그 상임위에서 그게 부결되지 그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건 부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엉터리 비용 추계를 그 상임위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렇게 엉터리 비용 추계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거는 지방의회를 기망하는 거고 저는 능멸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엉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그 기존의 보고서 내용을 제가 봤더니 시중 가격이 40에서 2회 접종에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했는 정도로 파악이 됐는데 최고 금액인 60만 원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게 잘못됐다 어쩌다 뭐 엉터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제 비용을 생각했을 때 아마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고. 아니 근데 그게 국장님 보세요. 자 소비자가가 60만 원인데 이렇게 60만 원으로 그 계산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그건 우리가 정확한 말 그대로 표현하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비용 추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6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게 소비자가를 지금 계산해서. 이제 그 제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군에서 들어온 거를 보면 그 백신 가격을 지원해 주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중 가격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중 가격으로 계산이 됐고요. 올해 7월에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23년, 24년에 40에서 6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6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었고 올해 할 때는 시중 가격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다 해서 35만 원에 접종률 60%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 다 좀 기준은 달랐지만 엉터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두 번에 걸친 조례 발의 때 계산은
그 이제 접종률을 100%로 했고 이번에 아닙니다. 첫 번째는 70%로 예,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례 발의를 추진하려고 할 때 이제 비용 추계를 하다 보니까 60%를 계산해서 왔어요. 그리고 10만 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지원이 10만 원 맞아요. 네. 근데 1인당 60만 원 지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아니 35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 사회보장 35만 원으로 35만 원으로 왜 계산합니까? 10만 원 사회보장협에서 1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생백신이 아니라 지금 사백신이 400신을 지금 하는 건데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드는데 최소 비용으로 35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한액이 사회보장 협의 과정에서 10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25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고 그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25만 원을 자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조례 발의 이렇게 보류된 거 거기에 그 비용 추계 한 25억 정도 하셨죠? 네, 네. 예, 그 25억 정도가 지금 제대로 된 비용 추계입니다. 그게 우리 그 차상위 계층 5만 6천 명 정도 되는 것 중에서 기존에 그 생백신 맞은 사람 빼고 60% 접종률로 해서 10만 원씩 계산하면은 25억이 나오는 거 맞아요. 예, 그게 맞는 수치입니다. 그게 맞는 수치예요. 네. 1,500억 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정책이 이제 어떤 그 추진할 때 이제 반대를 하더라도 이제 정책에 대한 검토는 면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조례가 그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게 그게 어떤 좀 부당하다. 그럼 반대 이유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이러한 의견을 그 해당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게 비용을 이렇게 높여서 부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닌데 여기에서 뭐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부결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참 다행이고요. 이제 국장님, 이 강원도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늦은 걸음을 이제 재촉할 때입니다. 강원도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 그죠? 전국에서 한 그 세 번째로 가는 초고령화 사회인데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별로 이제 상의하고 또 이렇게 계속 그 효과가 떨어지는 생백신 지원 사업 자꾸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또 좀 이렇게 신경을 다시 또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강원도가 이제 필수 의료 체계 구축 차원에서 사전 예배에 신경을 써서 체계적인 또 효과성 있는 그런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오늘 본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두 가지 주제를 질문하였습니다. 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문제는 전임 도정 때부터 우리 강원도민을 괴롭혀 왔고 현 도정에서는 이를 책임지고 수습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통하여 도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과거 끔찍했던 감염병 유행 사태는 우리에게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네,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지원해서 도내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보건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도민 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길 촉구합니다. 네, 본 의원이 오늘 제언한 내용들이 도정에 잘 반영돼서 우리 도민들께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